내 이름은 후지와라 마코토, 29살의 회사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난 쓰레기 점원과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외식 산업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러 가게의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오리배 아사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님. 저야말로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된 신입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나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입들도 들어오게 되어 교육 담당이 모자라자 내가 오리배 씨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이런 클레임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책임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바로 점장님 아니면 나를 부르러 와주면 돼요. 클레임은 내용 상관없이 윗사람을 부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교육 담당이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주시고 상냥하시니까요. 오리배 씨는 언제나 웃으며 누구에게나 밝고 상냥해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니저님은 몇 살이세요? 26살입니다만 네?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통신대학을 나왔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경력은 긴 편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미래에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던가 그런 건가요? 뭐 비슷한 거죠. 어릴 때부터 요식업 쪽으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리배 씨는 쉬는 시간이 되면 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나도 그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24살, 이자카야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식업종의 접객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요식업종에서 정사원이 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그런지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접객은 손님들 사이에서는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그녀를 점장, 매니저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동료로서도 멋진 그녀는 직장 내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이렇게 나도 오리배 씨를 노리는 사람 중 하나였으나 연애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배 씨한테 개인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집에서 대량으로 귤을 보내주셔서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괜찮으시다면 몇 개 가져가실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매니저님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거라고요. 단 둘이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바로 오리배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리배 씨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전부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건 나니까요. 그렇게 나는 오리배 씨의 집을 들렀고 기세 좋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기뻐해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귀게 된 지 2년이 됐을 무렵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잖아, 조금 있으면 아사미 생일이지? 그런 말 하지 마. 나이를 인식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아직 25살이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생일은 왜? 프랑스 요리 모니로봇이라는 레스토랑 알아? 당연하지. 엄청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잖아. 거기서 축하하고 싶어서 예약했거든. 예약하기 엄청 힘든 걸로 유명한 데인데? 뭐 좀 힘내봤지. 그건 그렇긴 한데 엄청 분발했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 뭐 어때? 좋잖아. 그렇네. 엄청 좋아. 고마워. 기대할게. 기대해주세요. 사실은 그저 생일을 축하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한 달에 걸쳐서 될 수 있는 한 유명한 액세서리 숍에 가서 프로포즈 반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간단하게 예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서프라이즈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거기서는 피아노 연주를 해주는 게 있죠? 제가 원하는 곡을 연주해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케이크를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해피 버스데이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알겠습니다. 면밀 주도하에 점장님의 호의로 리허설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당일 나는 긴장하면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래?
뭔가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별로 잘 안 가니까 그녀가 나를 걱정할 정도로 나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생일대 엄청난 이벤트.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삐걱거리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섰고 자리로 안내를 받은 것까진 좋았으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코스 요리로 식사하는 게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음료를 정해주세요. 담당으로 온 웨이터가 묘하게 기분 나쁜 태도에 까칠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료를 들고 왔을 때도 이상할 정도로 쾅 하고 내려놓는 느낌이었고 기분 나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뭔가 기분 나쁘네. 그렇네. 그녀도 기분 나빠하는 느낌이었고 제발 오늘만큼은 이러지 말아줘 하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프라이즈만 성공하면 이 불쾌한 기분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만 나 드디어 마코토의 아내가 되는 거네? 응, 맞아. 뭐야, 좀 더 기뻐해주면 안 돼? 당연히 기쁘지. 엄청 기쁜 건 사실인데. 역시 원래는 그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할 생각이었어? 눈치챘어? 그렇지만 생일 케이크 치고는 엄청 화려했으니까. 고급 샴페인까지 준비해줬으니까. 그렇네. 그런데 그 직원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됐어. 그 후에 제대로 마무리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나 기뻐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렇네. 미안해. 고마워. 사실은 그 레스토랑에서 해보겠어 하고 기합을 넣은 순간 그 직원이 내 쪽으로 다가와서 케이크는 연주가 시작되고 나서 가져오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귓속말로 속삭이는 게 아니라 그녀가 들리게 말했습니다. 즉 서프라이즈를 망친 겁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도 그녀대로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분명히 서프라이즈라는 걸 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점장님한테 확인해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만 나가타니 씨가 아무래도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는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가타니라는 직원을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전혀 미안한 마음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끓어올랐지만 여기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데코레이션은 해피 버스데이만 적었고 그냥 생일 서프라이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뷰가 좋은 바에 가서 다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프로포즈 자체는 성공했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은 남아버렸습니다. 그 나가탄이라는 직원을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풀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결혼식을 최고의 추억으로 만들자 라고 하며 털어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준비, 양친의 인사를 드리는 등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지나고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약 반년 후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에 아사미도 가족이나 친구들도 엄청 기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아사미한테는 비밀로 친구들의 영상 편지를 틀어서 두 번째 서프라이즈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안 그 쓰레기 같은 직원은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년 후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고 마침내 일에서 커다란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방면으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동창이었던 다나카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다. 결혼식 날 보고 한 1년 만인가? 그렇게 됐다. 사회인이 되니까 만날 기회도 적어지네. 그렇네. 그건 그렇고 동창회 한다는 편지 받았어? 응, 도착했어. 너는 올 거야? 글쎄, 별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키무라 선생님도 불렀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응, 선생님도 오실 모양이더라고. 분명히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키무라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당시 대학에 갈지 말지 고민하던 나를 상담해 주셨고 지금 업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 은사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번 동창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처럼인데 갔다 와. 당신 또 안 가면 또 안 간 걸로 후회할 게 눈에 보이니까.
확실히 그녀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동창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생은 다나카 말고는 거의 말을 섞은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거의 10년 만입니다. 조금 긴장하면서 그 회장에 들어간 나는 당시에 그렇게 말을 섞지 않은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니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로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있었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과도 만나서 인사와 그때 도와주셨던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회장네를 둘러보니 당신 분명 레스토랑에서 그 서프라이즈를 망친 직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도 동창회에 참석한 사람이었고 즉 나랑 동창이라는 건데 뭐야 정말로 기억 못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창피를 주다니 웃기지 마! 이 한마디로 나는 잊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으로 나가타니 타카히로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동창회에 초대된 친구는 다나카 말고는 몰랐고 공부도 스포츠도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가타니는 눈에 띄는 그룹에서 리더였던 학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승자들의 그룹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우중충한 나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괴롭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난감으로 나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마지막 축제 이후 교실 안에서 아주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가타니는 나를 붙잡고는 이봐 조금은 말을 해보라니까. 하지 마 아파. 축제라서 텐션이 올라가서 그런지 그때 그는 나를 붙잡아서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주변은 즐거워했지만 나는 그저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밀쳤고 그는 넘어져 굴렀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그를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 자식이! 나한테 정말로 달려들었던 겁니다. 나는 바로 그 공격을 쳐냈고 주먹을 명치에 갖다 꽂았습니다. 주변은 놀랬고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가라데를 배웠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단의 검은 띠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건반사로 반격을 한 것이지만 유단자가 봐주지 않고 때린 거라 초보자는 버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맞은 나가타니는 웅크려서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권에 대한 응어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계속 엄한 태도로 버티고 있던 나가타니가 반에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던 나한테 맞아서 울고 말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졸업까지 그는 계속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권으로 인해 반 내에 리더라는 자리에서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나가타니는 아무래도 지금도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건에 대해서는 둘 다 잘못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손을 댄 나가타니 쪽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보면서 그때는 미안. 제대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저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가라데 유단자는 절대로 초보자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 거라고 배웠는데 나도 모르게 하긴 했지만 손을 댄 건 내가 잘못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사과한 건 가라데의 유단자가 손을 댄 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웃음거리가 된 건 그가 평소에 잘못된 행동거지에 있던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사과를 받고는 나가타니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 너 때문에 수능도 못 봤어.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나 하는 꼴이 됐다고. 그걸 내 탓으로 하기에는 조금 억지가 있어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우선 전부 들어주기로 하고 잠자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여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대단한 척 나한테 응대나 시키고 그거에 모자라서 프로포즈까지?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망친 거라고. 그 말에 내 기분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그런 거란 거지? 그래 맞아. 알았어. 그걸 들어서 다행이네. 그 말을 듣고 나는 동창회장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를 덜었네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몇 주 후 본사에서 새로운 지역의 매니저로서 온 후지와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나는 그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지역 매니저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레스토랑은 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로포즈 했을 때는 공부할 겸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점장님도 포함해서 아무도 내 정체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 일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맡게 된 커다란 업무입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나가타니한테 나는 상사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가타니 씨, 유감이지만 당신은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 그랬더니 그는 눈을 부릅뜨며 따졌습니다. 웃기지 마! 권력을 휘두르다니 그날의 복수라도 하겠단 거야? 확실히 우리들 사이의 인연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네요.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이 점포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당신 예전에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객의 프로포즈를 방해했다고 고백했죠?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 일부러 고객님의 일생일대의 대이벤트를 망치는 직원은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가게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날 동창회에서 나가타니한테 제외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 가게를 맡은 시점부터 개인 면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왜 프로포즈를 의도적으로 망친 건가? 만약에 정말로 착각한 거라면 연수를 다시 받는다던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의도적으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상대가 나였던 내가 아니었든 간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SNS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이런 화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게 되면 댓글이 판을 치겠죠. 가게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히 보이죠. 그런 가게와 직원 그리고 손님의 쾌적한 시간을 지켜주는 게 저의 일입니다. 나가타니 씨는 이번 달에 홀에 서는 걸 금지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일해주시고 이번 달로 일은 그만두시죠. 알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해고하는 것도 좋지만 동급생인데다가 그날 진심으로 주먹을 내지른 것에 대한 사죄로서 이번 달만 허용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내 밑에서 일을 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며칠 후 해고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다나카한테 들은 얘긴데 그는 높은 자존심이 꺾여서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기어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빚도 불어나게 되어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후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찬스가 있었을 텐데 그 찬스를 걷어차버린 건 그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나랑 있던 일 말고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좌절하고 있었을 테죠. 나도 사람의 위에 서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도 한다는 것, 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